자, 2010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 여성들은 1년 내내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군대 제대 후에 드라마로 돌아온 고수 씨의 팬들이 겪었다는 고수 아리로 시작해서 성균관 스캔들 때문에 생긴 거로 아리, 영화 아저씨 때문에 생긴 원빈 아리, 그리고 현빈 씨 때문에 생긴 주원 아리까지 잘난 남자들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은 가슴을 태웠다는데요. 자, 그런 여성들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좌절했겠습니까? 멋진 남자, 따뜻한 여자를 꿈꾸지만 초라한 현실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 하드보일드 연애 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은 한때는 온라인상에서 이번에 멀쩡하고 청순했던 과거 사진이 유포돼서 충격과 경악을 안겨주었는데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의 외모로 변신한 걸까요? 자, 비정규직 지식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예. 잘 보면 말이죠. 예. 청순해요. 아니, 청순한데 좀? 지금 괜찮은데요? 잘 보면 청순합니다. 아니, 수염이 있다고 청순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 청순을 발견해내는 게 쉽진 않아요. 제 얼굴에서. 하지만 예. 자세히 관찰하면 있습니다. 청순이 아직도. 아니, 얼뜻 봐야 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지식인 말이죠. 예. 갑자기 들은 게 생각나는데 인생이 비정규직인 겁니다. 원래. 원래 인생에 정해진 보직이 없죠. 따지고 보면 저도 비정규직이죠. 본인도 물론 비정규직.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죽 잠바가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이게 예. 우리나라 남자들이 잘 어울리기 힘든 잠바거든요, 이게. 저거 예. 입으면 굉장히 재수 없어요, 평균적으로는. 윤도현 씨는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어준 씨도 오늘 예. 굉장히 지식인 복장으로 하고 오셨네요. 넥타이가 있고, 그리고 저 색깔이 말이죠. 저것도 제가 뭐 얘기를 저도 칭찬 좀 해보세요, 그러면. 네. 저 색이 고동색이잖아요. 고동색? 고동색. 네. 저게 만약에 잘못 입으면요. 네. 너무 옛날스러워서 촌스러울 수 있는데 잘 어울리세요, 오늘. 괜찮습니다. 예. 네, 서로 이렇게 하니까 뭐랄까요. 네. 징그럽긴 하네요, 서로. 아니요, 좋잖아요. 네,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니까. 칭찬이 좋은 사람을 낳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남자끼리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번 한 번으로 그치죠. 김원준 씨, 저는 끊임없이 들이댈 겁니다. 김원준 씨에게. 전 좋아합니다. 자, 그나저나 말이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연애 못하는. 연애 못하는. 짝사랑만 2번 했는데. 네. 그다음부터 연애를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연애 20대 세포가 죽은. 단 한 번도 못했다. 그래서 제가 유형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연애 못하는 유형들. 첫 번째는 과도한 부모의 순결 교육으로 연애에 죄의식이 생긴 케이스. 또 어릴 적 충분히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불신이 생긴 케이스. 아예. 그래서 연애를 하기가 두려운.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항상 계속 얘기해왔던 여성들이 연애할 때 가장 큰 근본적인 공포인 버림받을지 몰라. 이 공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녀적인 감성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출할 왕자를 기다린다든가. 네. 제가 말씀드렸죠? 왕자도 취향이다. 왕자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모조리 다 그녀들을 구출해야 되는가? 혹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아예 밀쳐내는 거죠. 그냥 단절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감정을 차단하고 사랑을 안 하겠다, 난. 그렇죠. 소개팅을 한다고 해서 그게 풀린 게 아니에요. 소개팅은 이제 자기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소개팅은 가는데 사실은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 밀쳐내는 거예요. 이 짝사랑만 2번 했다는 분도 소개팅 계속 나가는데 자기한테 다가오면 도망가 버린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연들이었습니다. 3번 케이스.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분들이 이제 1, 2, 3번이 섞여 있거나 뭐 2, 3번이 섞이거나 아니면 뭐 3번의 변종이거나 변종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세 번째 변종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에 밀쳐내는 내가 버림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깊숙한 근본적인 공포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소개팅을 했어요. 서로 취향도 맞고 말도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남자하고 잘 될 건가 보다. 새벽까지 3차까지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자취를 하고 있다. 이 여성분이 어디서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남자는 그 순간에 불이 번쩍 들어오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커피를 한 잔 근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대사를 실수. 집에 들어가서 그렇죠. 커피를 한 잔 하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 이 순간 차만. 이 여성은 냉각이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쉽게 보는 게 아닌가. 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우리 집을 감히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고 그 자리에서 자리가 끝납니다. 됐거든요. 남자들은 이럴 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한테 메일을 왜 이러는지는 알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 못해요. 네. 이런 스토리가 사회만 조금씩 다르지 저한테 그동안 그 보내온 소트를 네. 출력하면 제가 보기에는 덤프트럭으로 한 10대 정도는 쌓일 만큼 이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요? 예.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나를 뭐 싸구려 여자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연들 듣고 보면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 물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남자가 이런 근처에 이런 스토리를 들었다. 자취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남자 머리에서는 삐뽀 알람이 울립니다. 자동적으로. 뭐 그냥 커피 한 잔만 해도 좋고 혹은 사는 곳만 봐도 여성이 어떻게 사는지만 봐도 땡큐고 물론 이게 잘 되어서 어떻게 키스라도 한번 해보면 금상첨화죠. 네. 금상첨화죠. 남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너한테 남자로서 관심이 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분위기라면 나의 이 정도의 가벼운 음흉함은 귀엽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심리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여성을 뭐 쉽게 봤다거나 이게 아니고 요 정도 심리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애를 못하는 전형적인 여성들의 특징은 네. 이 전이나 심리학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남자 이 뻐꾸기. 이 뻐꾸기를 이 남자가 자신을 헐값에 사들이려고 하는 이 더러운 음모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확 방어적으로. 그렇겠죠. 네. 방어적으로 받아들여서 아예 연애가 출발을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 남자들은 다 똑같아. 네,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재수없어. 음흉한 자식 같으니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호막으로 칭칭 감아버리는 거죠. 남자는 여기를 돌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 이분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죠. 자기가 남자를 쉽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부족한 남자라도 그러니까 어설픈 남자라도 받아들여야 할 만큼 자기의 처지가 궁하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더 까다로운 것이 그러니까 나는 궁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런 심리도 있고 되게 일부러 다 차단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더 까다로운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이런 경쟁이 뭔가 더 튕김으로써 그렇죠. 내 가치를 올리겠다. 여자들끼리 이런 경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남자가 그렇게까지도 날 원했는데 나 받아주지 않았잖아. 이런 스토리를 서로 막 자랑으로 해요. 요거 잠깐만 제가 뭐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김재동 씨가 네. 이런 거죠. 어제 토크 콘서트 게스트로 온 이효리랑 술을 먹었다. 네. 밤새 추운덕대서 귀찮았다. 이런 거. 그리고 그런 스토리에 가까운 거죠.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귀찮아가지고 안 받았다. 이런 거. 그렇죠. 그분은 그래봐야 자기하고 남녀 관계로 이어질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그런 건데. 어쨌든 여성들이 그걸로 경쟁합니다. 내가 더 까다롭다. 은근히.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잘 치는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뭡니까? 나는 실수하기 싫어. 여자들끼리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자기한테 아무한테나 쉽게 자기를 허락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연애라고 하는 실수 투성이기에 마련인 그런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잔뜩 남들 연애는 공부합니다. 어디서 주워 들어요? 계속. 나쁜 남자 이야기, 연애 실패담, 혼자 연애 박사예요. 이론으로는. 그런데 이런 거 잔뜩 주워 들고 또 잘 친 대사 이런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자기가 을지문덕입니까? 을지문덕도 아닌데. 지켜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을지문덕님이 많이 지키셨어요? 그게 궁금한데 갑자기. 이게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자기를 차단해 온 거지 자기를 지킨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오류투성이 연애 자기가 손해 볼지도 모르는 자기가 헐값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연애들을 건너뛰고 바로 결혼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착각들을 하죠. 네. 제가 말이죠. 이거 뭐 네? 비슷한 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20세에서 25세까지 말이죠.
여자분들하고 아무런 접촉이 없었습니다. 가장 왕성한 나이에. 예, 이유는 이제 음악으로 네. 성공하기 전엔 여자 안 만난다. 그리고 정말 촌스럽게 방에다가 써놨어요. 네. 끝까지 참는다. 방에다 써놓고 제가 뭐 재수 삼수하면서 학원도 들락날락하니까 여자들 많잖아요. 네. 정말 옷깃도 안 스치려고 일부러 차단을 하고 다녔던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정말 좀 아까운 세월이고. 이 5년 동안의 그 세월이 가장 연애하면서 꽃이 피는 나이인데 그거 비슷한 심리예요, 사실은. 응? 결혼을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중간에 그런 가정을 생략하고.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이분들한테 뭐 남자를 많이 만나봐라, 소개팅을 해봐라, 다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느냐. 연애가 사실은 연말을 해서 예. 사실은 마침내 획득하는 능력인 겁니다. 연애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펜을 하나 사도 네. 100원을 주고 돈 주고 사잖아요. 음. 근데 연애는 사랑은 가장 어려운 건 공짜길 바라요. 네. 갑자기 뚝 나타나서 뚝 모든 게 해결되길 바라요. 아니 이 세상에 제일 볼펜도 돈 주고 사면서 네. 연애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공짜로 되길 원하냐고.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연애는 그러니까 실패하고 연마하고 경험해서 마침내 획득하는 능력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저절로 돼요. 마치 타고난 몸매가 있듯이. 네. 그렇지만 드물죠. 극소수. 그렇죠. 예. 극소수 그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연애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마치 연애를 위해 태어난 인간처럼. 미워 죽겠어 그런 애들은. 예. 그런데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들은 실패하고 연마하고 익숙해지고 조금씩 그 아파도 아픔도 겪고. 그래서 마침내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능력이다. 그렇죠. 마치 YB가 이렇게 15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좀 동조 좀 해주시지. 그래서 힘든데. 그러니까 어쨌든 연애 이렇게 어려운 게 공짜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네. 당신이 을지문족도 아니며 왕자도 취향이 있고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연애 자체가 목적이에요. 연애를 결혼으로 하는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네. 연애는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연애는 연애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 말씀 지금? 연애 자체가 목적이다. 그렇죠. 물론 연애를 하다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연애를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연애를 마치 결혼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닙니다. 연애다 그냥. 그렇죠. 연애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두근거리는 어떤 기대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장감, 그리고 막 사랑받고 있을 때 어떤 포만감, 예. 뜻대로 안 될 때의 괴로움, 탄식, 갈등, 그 모든 걸 다 누리려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겨우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결혼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연애는 연애 자체가 목적이고. 좋은 얘기 같은데요. 이걸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국은 또 결혼이라는 얘기가 꼭 가요. 네. 결혼이 운명이 아니라는 거. 결혼은 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제도예요. 제도. 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있겠어요? 없죠. 네네네. 그것처럼 결혼도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큰 제도긴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태어난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결혼을 운명처럼 모두가 해야 되는 끝에 목표를 삼고 그리고 중간에 어렵고 힘든 괴로움, 무서운 과정은 생략하고 네네. 결혼으로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연애가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예. 그래서 좋아요. 그런 마음 가졌어요. 예. 그럼 연애를 이제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비결은 뭐죠? 이렇게 묻는 사람 많습니다. 예. 비결은 딱 하나가 있어요. 예. 들이대는 거. 들이대는 거. 남자든 여자든. 제일 마지막 결론이 앞에 그 지식인다운 어떤 수많은 어떤 그 고급 단어와 언어들이 결국에 마지막엔 들이대라.
이거밖에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첫 번째도 들이대고, 두 번째도 들이대고, 여러분, 세 번째도 들이대라. 들이대십시오. 네. 들이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들이대십시오. 이게 결론이네요, 오늘. 그렇죠. 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연애의 목적 OST 중에서 장재형의 연애의 목적. 그토록 가득 찬 그토록 치솟는 우리의 사랑 그토록 무모한 그토록 과감한 우리의 사랑. 자, 두시의 데이트, 지식인 김어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연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들으시고 이숙현 씨가, 결국에 결론 그거잖아요. 들이대라는 건데, 이숙현 씨가 결국 용기 있는 자만이 현빈을 얻을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예. 절대. 연애는 더더욱이. 이숙현 씨도 현빈 씨하고 안 되라는 법은 현빈 씨는 지금 여자친구가 안 되라는, 이건 난 모르겠습니다. 안 알아서 되라는 하십시오. 법도 없고요. 되라는 법도 없는데 확률은 엄청나게 차이 나죠, 서로. 네, 확률은 차이 나지만 세상은 모르는 일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제가 베컴 있잖아요. 데이비 베컴. 데이비 베컴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영국에 공연을 갔다가 저희 클럽 공연을 하는데 그 바로 앞에 플레이보이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 리무진 타고 왔어요. 같은 시간대에. 우연히. 예, 우연히. 네. 그때 근데 저희 공연장도 인산이네였습니다. 그쪽 공연장도 인산이네. 바로 거리 요만한 그 골목 하나 사이에 두고 지나가는 걸 봤잖아요, 제가. 보기만. 네, 보기만 했잖아요. 그렇게 만난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리고 베컴이 한국에 왔었어요. 네. 어느 옷 회사 네. 홍보차 왔었는데 그때 통역관으로 활동했던 친구 알버트라고 네. 저 절친이에요. 뭐 약간 스토리가 처절하네요. 그리고 갤럭시로 이전했었잖아요. 베컴이. 네, 그렇죠. 갤럭시 LA 이전했었는데 네. LA 갤럭시에서 그때 무슨 쇼가 있었는데 그 쇼에서 저희를 섭외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네. 만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영국에 가본 적 있어요. 그 정도 끓인 것 같은데요, 거의? 그건 뭐 저하고 차이가 많네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앞일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진짜 그래요. 인생 어떻게 될지 진짜 모릅니다. 그럼요. 현빈 씨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윤도현 씨가 24세 때 네. 앞으로 10년 후에 MBC에 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누가 알았겠어? 꿈도 못 꿨죠. 절대 몰랐던 거거든요. 네. 네. 절대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들이대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들이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사동의 김모 씨. 전 2년여 동안 사귄 남자와 내년 초에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간혹 드라마에서 보면 결혼을 앞둔 사람 앞에 예기치 않게 다가와서 혼란을 주는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하곤 하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설레임을 준 남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람이 아주 정신없이 불던 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한 후 회사로 들어가려고 골목길에 접어든 순간 골목 안에서 회오리처럼 몰아치던 바람 때문에 치마가 올라가는 창피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 뒤에 있던 회사 직원 한 분이 황급히 웃옷을 벗어 저에게 건너지며 회사에 들어가는 길까지 바람을 막아주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하고 그 후로 전보다 많이 친한 직장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이렇게 말도 잘 통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즐거운데 혹시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가 아닐까? 이런 감정은 진심인 걸까요? 아니면 결혼을 결정한 후 다시는 오지 않을 상황에 대한 마지막 몸부림일까요? 하면서 사연을 주셨네요. 요 사연도 많아요. 요런 사연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직전에 누군가 눈에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연 남자도 여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 게시판에도 몇 개 봤는데 저도 이런 메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이게 진심인가 아니면 그냥 마지막에 아까워서 그러는 몸부림이냐
구분이 안 간다. 예. 둘 다 맞아요. 몸부림도 맞고. 예? 한편으로 거기 일말의 진심도 있기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무섭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맞는 사람인가. 그렇죠. 두렵기도 네, 하고. 두려우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예, 그 내가 불안해서 앞으로 이 사람한테 내 사랑의 감정을 전부 그렇죠. 올인하는 건데 지금. 올인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연애 시장에서 스스로를 퇴출시키고 네. 이제 오로지 한 사람이 올인하겠다는 결정, 나머지 여성 전체를 네. 굉장히 큰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로. 네. 그리고 대단히 위험해요. 예, 예. 왜냐하면 만약에 뭐 30대 초반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네. 요즘 그 소위 수명으로 보면 적어도 50년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네. 그 남자든 여자든 끼케봐야 1년, 2년밖에 못 알았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50년을 1년 알고 이제 배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혹시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제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 여자한테 가라. 그건 일시적인 두려움일 뿐이다. 혼란일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가 정말 그 사람 인생의 남자인지 아니면 그렇죠. 우연찮게 나타난 이 사람한테 뭐 회사 직원 한 분이 나타난 사람이 정말 더 자기가 맞을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단정지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단정지어서 원래 사람하고 결혼해라고 하는 건 전 무책임한 그게 왠지 더 윤리적으로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의 인생으로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신이 아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때 그랬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끼리. 예. 실제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이 이거군요. 내게 가장 적합한 상대를 결혼해 고르는 방법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에요, 결국은. 네. 그렇게 적합한 상대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넣고 한번 돌려봤더니 맞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배팅은 할 수밖에 없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느냐? 네.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경험해 본 방법으로는 그리고 제가 또 상담해 본 방법으로는 네.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배낭여행이에요. 왜 배낭여행이냐 도대체? 네.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 관계상 예. 다음 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맛배기만 보여드리자면 예. 배낭여행을 가면요. 제가 이제 배낭여행을 한 3년간 했단 말이죠. 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이드도 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배낭여행으로 오는 커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남녀 커플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결혼 정년기에. 오. 이 커플들의 구할은 예. 9할이에요. 9할은 여행 온 지 2주 이내에 예. 대판 싸웁니다. 아. 대판 싸워서 힘드니까. 그 이유를 제가 다음 주 설명드릴게요. 아. 절교 직전까지 가는 사람이 그 9할 중에 절반은 됩니다. 그렇죠. 마치 결혼한 사람들의 구할이 꼭 부부싸움을 대판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혼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꼭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재밌겠죠? 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예. 오늘은 왜냐면 지식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마지막에 국제 정치를 꼭 짧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 투비 컨티뉴도 되는 거고요. 네. 위키리스크.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자발적 제보자에 의한 대중에 의한 폭로 또는 잽싸게 폭로.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체포됐잖아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 기소됐어요? 예. 그런데 최근 영국의 여론조사에서 네. 그를 기소해야 한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의원한테 했더니, 네.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왔어요. 영국인들이. 또 의외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유가 뭐냐? 예. 그 사람을 잡아들인 것은 사실은 미국이 예. 뒤에 있다. 미국의 치부를 폭로한 그를 간첩 혐의로 잡아들이려고 네.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영국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조차 미국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을 너무 믿는 거 아닐까? 영국인들조차 믿지 않는데 예.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네네. 정작 미국에서는 미국 법조계는 잡아와 봐야 미국에서 기소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오히려 지배적입니다. 법조계는. 왜냐? 국가 기밀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멋지지 않습니까, 이건 또? 멋있네요. 네. 국가 기밀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결국 기소에는 실패하게 될 확률이 더 높다 하는 게 미국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잡혀갔겠죠. 저기 심지어 안 PD님이 땀을 흘리고 계세요. 그냥 빨리 좀 마무리를 지어달라. 네, 여기까지.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판별법은 예. 굉장히 중요한 결혼 정년 상대 판별법은 다음 네. 주에. 다음 주에 왜 이렇게 배낭여행에서 싸우는지까지도 네. 디테일하게 또 얘기해 주신 그렇죠. 거죠. 다음 주를 적합한 남자 어떻게 고르나 다음 주에. 다음 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